예스님, 저희 인간관계를 보통 할 때 피할 수 없는 것들이 보통 말을 하고 또 말을 듣는 과정 같은데요. 말을 할 때만큼 또 중요한 게 말을 들을 때라는 거를 좀 최근 들어서 좀 부쩍 그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내가 누군가한테 어떤 정보나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나 뭐 이런 걸 들을 때 그때 번뇌가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는 말을 할 때만큼은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조금 호감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는 아, 역시 그 사람 그런 부분이 있구나라고 제 인식을 좀 편견을 더 키워나가는 식으로 잘못된 이야기들만 좀 주로 듣게 되고 좋은 이야기들 같은 경우에는 귀담아 듣지 않게 되고 그리고 제가 좀 좋아했었던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그 사람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가 들려도 조금은 이제 흐린 눈 하면서 이야기를 듣게 되던 적이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상황 같은 것들을 경험을 하면서 제가 들을 때 어떤 태도로 지금 듣고 있는지 이런 의심을 스스로 좀 많이 해보게 됐던 적이 또 있었습니다. 또 실제로 경험했던 한 예로는 저를 조금은 안 좋게 보던 한 분이 계셨었는데 이제 그분이 다른 분한테 이 친구가 좀 이런 점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근데 이제 그분이 저한테 그 이야기를 전해주기를 아, 근데 나는 그 말을 믿지 않았다. 나는 그 말이 거짓말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또 그 사람 번뇌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귀담아 듣지 않았다 하면서 동시에 당신이 좀 안 좋게 보고 있던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그 사람이 했었을 때는 아, 그 사람이 근데 그 말은 맞는 말인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 두 가지 이야기를 저에 대한 이야기와 또 그분이 평소에 안 좋게 봤던 그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동시에 들으면서 이상하다. 나도 그렇게 보려고 하면은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는 제 특징들이 있는데 왜 제 이야기는 그렇게 감싸면서 들어주시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는 나와 크게 다르지 않은 조건인 것 같은데 왜 안 좋게 들으실까 하면서 좀 스스로 좀 의문을 또 갖게 됐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들을 때, 말할 때 번뇌가 작용하는 것도 있지만 이게 들을 때 번뇌가 좀 강하게 작용하면서 어떤 편견을 만들어내고 인식을 좀 더 강하게 왜곡시킬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들을 때 어떻게 들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스님께 한번 좀 여쭙고 싶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사실은 근본적으로 보면 말할 때 어떤 태도하고 들을 때 태도, 그게 이제 결국은 비슷하게 매치가 되는 건데요. 말할 때도 우리가 욕심이나 탐욕이 있으면 이제 내가 좋아하는 어떤 상황이나 좀 사랑스럽고 좋아하고 마음에 드는 그런 분으로 주로 말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또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으면 상대에게 화가 나 있을 땐 좀 안 좋은 쪽으로 아무래도 마음이 가 있을 거고. 그와 똑같이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제 들을 때 마음가짐에서도 내가 아무래도 상대에 대해서 좋은 호감이 있는 경우는 좀 말을 들어도 좀 더 우호적으로 듣게 되겠죠. 그죠? 좀 더 좋은 쪽으로 들으려고 하고, 그렇게 뭐 썩 그게 객관적이지 않은 이야기라 할지라도 좋은 쪽으로 이제 좋은 방향으로 들으려고 하고, 또 내가 상대에 대해서 좀 안 좋은 감정이 있거나 이제 좀 내가 별로 선호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말을 좀 이렇게 있는 그대로 듣기보다는 조금 삐딱하게 꼬아서 들으려고 하는 이런 방식으로 작용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고 듣고 할 때 기본적으로 그 이전에 있었던 우리 그 인식이 작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을 좋아한다는 거는, 그 사람을 좀 좋게 본다는 거는 그 사람에 대해서 좀 좋은 인식을 많이 쌓아온 거고, 좀 안 좋게 본다는 거는 이제 그 사람의 안 좋은 면이 자꾸 이제 좀 쌓이고 나쁜 인식이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게 이제 이런 인식이 자꾸 반복되다 보면 고정관념 비슷하게 돼요. 고정관념이 더 지속되다 보면 하나의 견해로 굳어져 버리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미 이제 왜곡된 인식, 전도된 인식 같은 게 벌써 자리를 잡고 나서 말하고 들을 때도 이제 그런 인식이 먼저 작용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다 보면은 내가 좀 선호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드는 사람의 말은 좀 좋게 받아들이고, 그거를 그러니까 해석을 할 때도 좀 좋은 쪽으로 해석하게 되고, 근데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같으면 그 사람의 말에 대해서
조금 더 삐딱하게 보게 되고 좀 안 좋게 받아들이고 이렇게 될 소지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불교에서 그 삼매를 많이 강조하는데 결국 삼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일시적이긴 하지만 욕망과 성냄이 없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제 평온함을, 우리 마음의 평온함을 이끌어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좀 쉬운 말로 하면 좀 객관적이 되고 조금 더 균형 잡힌 마음이 되고 편견 없는 마음으로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제 과거나 이런 걸 좀 일시적으로 좀 멈추고 지금 현재 이 순간에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좀 더 이제 마음을 기울이고 내 이전에 갖고 있던 인식을 일시적으로 좀 내려놓은 상태 그게 이제 순간에 어떤 삼매가 있는 마음 상태니까 평온함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은 그 사람이 과거에는 이런 모습이었지만 지금은 이렇게 좀 바뀌었고 과거에는 또 나쁜 모습이었지만 좋은 모습으로 바뀌었고 좋은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좀 왜곡된 모습이 있다. 이렇게 사실을 사실 그대로 볼 수 있는 이런 이제 눈이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제 그 마음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마음이 이렇게 움직일 때 이게 또 내가 조금은 내 기존에 가지고 있던 편견이 작용한다는 거. 그러니까 내가 이제 좋은 쪽으로 보려고 한다거나 또는 좀 나쁘게 보려고 한다거나 이런 탐욕이나 성냄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거를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걸 즉시 알아차리고 그 마음을 좀 이렇게 놓은 다음에 다시 듣는 그런 어떤 마음 태도가 그런 연습을 좀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말할 때도 마찬가지고 들을 때도 똑같이 그건 적용될 수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제가 욕망이 있고 화가 있고 하면 그 상대방이 본인 번뇌로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될 때, 누군가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될 때, 그 상대방의 번뇌와 제 번뇌가 어떤 일치하는 지점이 생기게 됐을 때, 뭐 세속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사람들이 빠르게 친해질 수 있는 게 같은 대상을 싫어하게 될 때 사람들은 급속도로 친해진다, 뭐 이런 이야기를. 뒷담화하면서. 예. 네, 그런 것들이 다른 사람의 번뇌에 영향을 받지 않기도 정말 힘든 것 같고, 이게 나만의 일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번뇌도 내가 가려서 판단을 할 수 있는 평정심이 정말 많이 필요하구나. 그리고 어떤 판단을 할 때 내가 얼마나 또 어리석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또 이제 역지사지의 입장이 되어 보는 거나 뭐 그런 것 여러 가지 지혜들이 실제로 좀 다양하게 많이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오히려 말을 할 때보다 좀 더 어렵게 느껴졌던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말은 그냥 아예 제가 안 해버리고 싶으면 입을 다물면 그만인데 듣는 거는 제 번뇌와 정말 직접적으로 접촉을 하게 되는 거다 보니까 더 어려웠었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것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 하면 보통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대부분은 어떤 말을 할 때 수행이 깊은 사람이 아니면 대체로는 자기 번뇌가 작용하거든요. 자기 욕심이나 화가 이렇게 작용하면서 말을 하게 되고 또 지금 이제 질문자가 지적했듯이 또 상대가 어떤 그 이제 번뇌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그 번뇌가 자기하고 좀 연결되는 번뇌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나도 그 사람에 대한 불만이 있는데 또 상대도 그 사람에 대한 불만이 있고 이러면은 그 말을 할 때 그거를 그 번뇌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바로잡기보다는 같이 동조를 해버리고 그러다 보면 이제 서로가 번뇌가 같이 상승작용을 한다고 할까요? 서로가 서로의 번뇌를 용인해버리는 그런 식의 상황이 발생을 하고 그러다 보면 그게 오히려 번뇌가 스스로 번뇌를 발견하기보다는 그래 내 판단이 맞았어. 저 사람도 저렇게 생각하는 거 보니까 내가 생각한 게 맞구나 하고 오히려 확인받는 것처럼 되기가 쉽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정신 바짝 안 차리고 있다 보면 그런 말들에 자기도 모르게 자기 번뇌와 상대의 번뇌가 같이 동조해서 막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우리가 말은 되게 쉬운 이야기지만 어떻게 보면 사실을 사실 그대로 본다는 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 마음이 정신이 잘 차려져 있고 또 정말 내가 어느 하나의 편견이 없는 상태로 그 상황을 듣지 않으면 그런 게 잘 안 들리고 잘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이제 내 감정과 내 번뇌와 어우러져서 그 말이 쉽게 이렇게 같이 동조돼 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쉽기 때문에 사실 그런 때
우리가 공부를, 수행을 이제 평정심을 잃지 않도록 정신을 차리는 노력들이 되게 중요하고, 또 그때 그런 정신을 안 놓칠 수 있다는 것도 상당히 이제 수준이 높은 수행이다. 상당히 수행이 좀 깊어져야 된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스님, 그러면은 그런 마음을 유지하고 또 개발하기 위해서 삼매를 닦는 것도 분명히 그 기반이 되지만 자비심을 개발하는 것도 도움이 될지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좋은 그겁니다. 우리 마음 상태 자체가 기본적으로는 사실 이제 자애심을, 이제 우리가 상대에 대해서 우호적이고 자애심을 가지고 뭘 한다는 거는, 자애심이 있다는 말은 또 사실은 욕망도 없다는 게 포함되어 있거든요. 화는 없는데 욕심이 있다 이러면 그거는 이제 자애심이 아니잖아요. 그죠? 자애심이 있는데 욕망도 있다 이러면 이건 사실은 자애심이라기보다 자기 욕심에 의해서 뭔가 남이 잘 되기를 바라거나 이런 마음이기 때문에, 이건 엄밀히 말하면 자애심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애의 마음을 가진다는 거는 그 상대가 잘 되기를 바라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이런 마음으로 바라보는 거고, 그 사람의 말을 내가 이제 화를 기반으로 해서 듣다 보면 아무래도 꼬아서 듣게 되거든요. 그 말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자꾸 이제 왜곡해서, 그냥 상대는 그냥 평범한 했는 말인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또 이상하게 말을 하지, 이렇게 이제 계속 상황을 꼬이게 만드는, 엉키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에 대한 자비심, 서로의 관계가 뭐 나빠지거나 자꾸 뭔가 상대에 흠을 내거나 이런 마음 상태가 아니라 정말 좋은 마음으로 서로 대화를 하려고 하고 상대 이야기를 듣고 또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이런 마음으로 이야기를 듣는다면, 또 말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한다면 그건 아무래도 왜곡되는 그런 부분을 상당수 줄여줄 거고, 그런 마음이 또 우리 마음에 대화 자체를 되게 부드럽게 하고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게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마음의 평정심이 찾아지기가 훨씬 쉽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진짜 일상에서 실천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그게 이제 우리가 말은 이제 쉽지만 맨날 이제 지금까지 굉장히 오랜 세월, 우리가 불교적으로 보면 더 세세생생 오랜 시간 동안 좋은 거를 만나면은 그게 애착하고 달라붙고 검어지고 이런 마음으로 계속 이렇게 반응을 해왔고, 내가 좋아하지 않는,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대상을 만나면 계속 싫어하고 화내고 이런 식으로 계속 마음을 쓰는 게 익숙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의 안 좋은 모습을 보더라도 그 사람에게 화를 내지 않고 자비심을 일으킨다는 것은 정말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지막 니까에 보면 토배비유경이라는 경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어떤 말이 나오냐 하면, 이제 어느 부인이 있고 그게 시녀가 있는데, 이 부인이 이제 소문으로는 어떻게 나면 굉장히 이제 친절하고 훌륭한 분으로 알려져 있었어요. 근데 이 하녀가 보기에 진짜 그런지 한번 실험을 해봐야 되겠다 해서 일부러 낮에 늦게 일어나서 이제 부인이 와서 이야기하면, 왜 늦게 일어나냐면, 내가 오늘 좀 그냥 뭐 좀 늦게 일어났다 뭐 이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그 정도 선에서는 조금 이야기하고 넘어갔는데 하고 좀 더 늦게 일어나고 나중에 저녁 때 다 돼서 일어나고 이러니까, 나중에 결국은 부인이 폭발을 해가지고 뭘 집어 던지고 머리가 깨지고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면서 뭐냐 하면, 우리가 화낼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 화를 안 내는 거는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근데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화를 안 내는 게, 이건 진짜 어렵다. 그게 진짜 이제 화를 안 내는 거고 자애심을 일으키는 거고, 이렇다고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한 비유가 뭐냐 하면, 설사 이제 도적이나 첩자들이 와서 이제 양쪽에 이렇게 손잡이가 있는 톱을 가지고 사지를 이렇게 절단을 하더라도 거기에서 화를 내면 그거는 바른 수행자가 아니다. 이런 식의 이제 나의 가르침을 따른 자가 아니다. 이렇게 설하는 게 톱의 비유경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말씀하는 게, 우리가 당연히 화를 평범하고 별로 화가 날 만한 상황이 아닐 때 화를 안 내는 건 쉽다는 건, 그거는 이제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닌데, 화를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서도 화를 안 내는 거, 그게 참 어렵고,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정말 이루어 나가는 게 진정한 이제 수행이고, 또 그러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사람이 이제 점점 단련이 되고, 예전에는 뭐 1의 강도만 돼도 화가 났다면 이제 2의 강도, 뭐 10으로 봤을 때 한 3, 4, 5에서도 좀 초연할 수 있고, 나중에는 10의 강도가 와도 이제 초연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진짜 완전한 수행자가 됐다고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이제 일반적으로는 화낼 수밖에 없는 좀 불편하고 불만스럽고 짜증스러운 상황에서도 자기 마음에서 올라오는 화를 이렇게 내려놓고 거기서 멈추면서 화를 안 내고 자비심을 일으키는 이런 노력을 하다 보면 그 정도 이제 내공이 생겨서 나중에는 웬만한 상황에서 화를 안 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질문자 말대로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노력하면 할 수 있는 일이긴 하다. 수행자가 이제 일반인들하고 좀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거는 남들이 하기 어려운 일을 해내는 거. 그래야 이게 진짜 이제 수행자로서 올바른 삶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초발심 자격문이라는 데도 보면 이제 수행자가 되려면 난행을 능행해야 된다. 어려울 난자에다가 어려운 행을 능히 행할 수 있어야 보통 사람이 하기 힘든 거를 그걸 실제로 해낼 수 있는, 남들은 참기 힘들고 인욕하기 힘든 걸 참아낼 수 있고 누구나 집착하는 걸 집착을 좀 안 하고 놓아버릴 수 있고, 이런 어떤 자세, 이런 마음 자세로 노력하고 또 그게 이제 실제 자기가 체득됐을 때 그게 이제 그래야 진짜 수행자고 그래야 우리가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뭐 어렵지만 할 수 없는 일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스님 말씀 들으면서 저는 맨날 난행했어가지고 참 반성도 많이 되고, 또 저도 뭐 저 정도 잘못했으니까 내가 뭐 행동으로까지는 아니어도 내 마음에 화가 날 순 있는 거지라고 스스로 합리화하거나 좀 타협했던 지점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도 좀 많이 떠오르게 되고, 이렇게 마음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또 언젠가는 조건만 되면은 말로 그리고 행동으로 옮겨갈 수 있는데, 어떤 부분들은 안일하게 생각한 게 아닌가 경각심도 많이 들면서, 스님 말씀처럼 수행을 하려고 마음을 낸 사람이라면 어려운 일도 능히 행할 줄 알아야 된다는 그 말을 한 번 더 되새기면서 한번 용기가 생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님.